성철이 긴장된 얼굴로 열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며 승객들이 탑승한다. 신참 기관사인 그가 맡은 첫 번째 운행이다. 교육도 충분히 받았고 선로도 숙지하고 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이 성철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철도대학부터 교육, 수료, 면허 시험까지. 늦은 나이에 기관사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족들의 희생이 컸다. 만삭의 아내와 늙고 병든 부모님. 성철이 수입 하나 없이 공부하는 동안 그들이 학비를 벌어다 주었다. 이젠 보답할 때다. 문을 닫고 열차를 출발시켰다. 첫 번째 운행부터 사고를 칠 순 없지. 그런데 자꾸만 얼마 전 선배 기관사의 일이 생각난다. 열차로 사람을 치고 휴직을 한 선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다. 생각만 해도 두렵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선로에 뛰어들었을까? 승객을 옮기는 직업이 어쩌다 사람을 죽이게 된 걸까? 아무튼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성철은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노려봤다. 운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귀정역이다. 현서는 귀정역 역사 근처 작은 집에 산다. 서울에선 이제 판자촌을 보기 힘들어졌다는데 이 지역엔 차고도 넘친다. 현서의 집도 마찬가지다. 기억이 있을 때부터 이 판잣집에 살았다.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하신 뒤로도 이 집에 살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다. 덜커덩 덜커덩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집 앞으로 열차가 지나간다. 할머니는 생전에 저희 열차를 보며 육실할 것이라 했다. 당신 아들을 잡아먹은 몹쓸 물건이라고. 현서의 아버지, 그는 공장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다. 현서가 6살 때 이야기다. 공장에선 얼마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 할머니는 저딴 푼돈 받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받았다. 저 푼돈이라도 있어야 현선의 가족이 겨울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겨울과 한쪽 다리를 맞바꾼 아버지는 포기를 몰랐다. 현선은 너무 어렸고 할머니는 노쇠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가장의 무게일 것이다. 하지만 포기를 하지 않는다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진 않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현서가 어릴 땐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발품을 팔아 간신히 양말 공장에 취직했다. 다리가 없기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포장 작업뿐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양말을 포장지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번 돈은 현선의 세 식구가 두 끼 식사를 하고 조금 남는 정도였다. 배는 채워도 월세를 낼 돈이 없으니 다른 벌이가 더 필요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폐지뿐만 아니라 공병부터 깡통까지 닥치는 대로 주었다. 한 손엔 목발을 짚고 다른 손으론 수거한 물건들을 마대에 담아 질질 끌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양말 공장에서 퇴근한 후 어김없이 줄 것들을 찾았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도 수확이 변변치 않았다. 이럴 때면 항상 가는 곳이 있다. 귀정역 철로. 철로에는 항상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가득하다. 그중엔 음료수 병처럼 제법 그럴듯한 물건들도 많다. 아버지에겐 노다지 판이다. 한 가지 단점은 위험하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철도 시간을 머릿속에 확실히 외우고 있었다. 11시가 넘으면 애초에 열차가 다니질 않았다. 그렇다고 들어가도 된다는 건 아니다. 철도 통행은 엄연히 불법이니까.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방법이 없다. 아버지는 마음 놓고 고물들을 줍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가져갈 물건이 제법 많았다. 신이 나서 절도를 해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열차 사고였다. 예정에 없던 열차가 운행을 했던 것이다. 정비를 뒤늦게 마친 열차를 올려보내라고 상부에서 지시를 한 것이다. 운행하던 기관사도 충격으로 은퇴했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살려고 한 거라고 호소해야 했지만 그때 현서는 너무 어렸다. 이번에도 푼돈이 나왔다. 아버지가 법을 어겼기에 합의금도 아닌 위로금 명목이었다. 현선애가 반년 정도 먹고 살 돈이었다. 다리 한쪽에 3개월, 목숨에 반년. 할머니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장례가 끝날 무렵에는 당신 아들이 죽었다는 걸 기억해내지 못했다. 치매가 찾아온 것이다.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면 열차를 보며 욕을 했다. 현서는 천의 고아나 마찬가지였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일을 시작했다. 신문 배달부터 공사장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한참 이쁘고 발랄한 나이인 현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돈을 벌어야만 했다. 또래는 대입시험을 준비할 때 현서는 취직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게 성인이 되기 일주일을 남기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방바닥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인은 영양실조. 의사는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가 어디 있냐면서 기가 막혀 했다. 누구 한 명 찾지 않는 장례식을 마치고 현서는 귀정역에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철도로 가서 몸을 뉘었다. 조금만 있으면 열차가 올 것이다. 생각을 마침과 동시에 열차의 전조등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은 시간을 잘 지켜서 다행이다.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진다. 현서는 눈을 감았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러 갈 시간이다. 조금 전 선로에 눕는 현서를 바라보는 사내가 있다. 지척에 있지만 그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윽고 열차가 다가온다. 오늘 이 불쌍한 소녀가 죽는다. 미숙한 기관사가 제때 열차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내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열차 운전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곤 동시에 기관사의 고개가 푹 하고 숙여지며 열차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곤 다시 사내는 운전석에서 사라졌다. 시끄럽게 들려오던 열차 소리가 순간 잦아들었다. 이제 끝난 건가 싶어 현서는 눈을 떴다. 하지만 아니었다. 열차는 아직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중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열차가 아주 느렸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은 확실했다. 열차 안에 기관사가 보인다. 그는 왜인지 의식이 없는 듯 했다. 그리고 눈앞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 아, 이것이 주마등이란 것이구나. 불편한 몸으로 끝까지 가족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현서를 사랑했던 아버지. 그리고 현서가 사랑했던 아버지. 갑자기 몸이 일으켜진다.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여 철도 밖으로 향한다. 현서 역시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인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은 꾸준히 움직인다. 마침내 현서는 철로를 벗어나고 말았다. 그리곤 다시 모든 것이 평소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열차가 현서의 등을 스치듯 지나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것만 같았다. 주마등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현서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다.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다. 살아갈 것이다. 현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이 함께 살던 판잣집으로. 이번엔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갔다. 급정거한 열차에서 성철이 허둥지둥 내렸다. 분명히 선로에 사람이 있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헛것을 본 것인가? 안도감이 몰려온다. 조금 전에 왠지 모르게 정신을 잃은 듯 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승객들이 기다리니 마저 운행을 해야만 한다. 성철은 기관차로 올라탔다. 그리고 이내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사내가 하늘을 바라본다. 10수년간 선로에 머무른 보람이 있다. 딸은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진 않을 것이다. 그래,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현서, 그녀가 행복하길 바란다. 현서의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